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돈 관리 잘하는 엄마가 집안을 일으킨다. 부자 엄마 경제학이라는 책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생긴 책이고요. 나온 지는 오래된 책이 아닐까 싶어요. 몇 년도 책이지? 2005년도에 나왔으니까 정말 오래됐네요. 이분은요, 가정 경제 분야의 천재라는 평을 받고 있는 그런 분이고요. 파일럿과 결혼해서 7명의 자녀를 두고 남부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대요. 평범한 주부에서 재정 분야의 전문가로 변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좀 저와 비슷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비슷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책을 쓴 목적. 나는 여성들이 가정 경제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목표를 설정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책을 썼다라고 합니다. 우리 여자가 바로 서서 가정 경제를 잘 다룰 수 있으면 좋습니다. 자, 우리는요, 비상용 예금 계좌를 꼭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배우자가 해고당하거나 갑자기 집을 수리해야 하거나 급히 병원비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돈이다 라고요. 맞벌이 가정이라면 최저 3개월치의 생활비, 부부 중에 한쪽만 버는 외벌이라면 6개월간 생활비가 모일 때까지 매달 일정 금액을 이 통장으로 자동 이체하라. 가족을 위해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보험을 들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보험은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을 이야기했어요. 여기에서는. 근데 정기보험은 최저비용으로 최대한의 보상 범위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정기보험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시면 좋아요. 이게 금액은 작지만 보상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은 죽어서 나오는 거고요. 정기보험은 언제까지 어떻게 됐을 때만 나와요. 그 이후에는 나오지 않으니까 되게 좋은 게 종신보험은 누구나 언제나 죽기 때문에 늘 죽기 때문에 이제 비싼 거죠. 그 보장에 대한 게. 정기보험은 만약 우리가 60살까지 설계하면은 그때까지만 이제 뭐 사망에 대한 보상금이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비용이 비싸지 않죠. 70, 80에 사망하게 되면은 이제 돈이 안 나오는 거니까 비싸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보험을 드는 이유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런 때 보장받기 위해서지 우리 애가 40살 됐는데 내가 막 사망보험금 그런 거 막 과도하게 설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기보험 저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통장에 돈을 열심히 벌었음에도 잔고가 별로 없다면 이걸 한번 살펴보라고 해요. 나는 어떤 부분에서 돈을 함부로 쓰고 있는가? 돈이 없으면서 빚을 내어 쓰거나 슬픔, 분노, 허전함을 잊기 위해 돈을 쓰고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 평가해보자 라고 합니다. 객관적으로. 그쵸? 사실 수입이 적으면 조금만 써야 되는데 수입이 적어도 남들이 돈 많이 버는 친구가 SNS에 있는 부자들이 쓰는 걸 나도 쓰고 싶고 먹고 싶고 놀러 가고 싶은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볼 만합니다. 이 책에는 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책에서는 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례자가 나옵니다. 구두쇠가 있어요. 우리가 돈은 아껴도 구두쇠는 되면 안 돼요. 구두쇠는요, 언제 어디서든 돈을 아끼려는 이기심이 발동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자신의 정직성을 희생시킨다라고 합니다. 자신에게 이런 면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색한 성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저는 돈을 안 쓰고 살아야 되니까 당연히 구두쇠처럼 되고 남의 집에 놀러 갈 때 늘 빈손으로 갔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돌이켜보니까 돈이 없으면 집 밖에 나가면 안 됐어.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안 나갔어요, 그냥. 그랬죠. 우선 별로 힘들이지 않고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보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돈 안 들이고 몸으로 때우기, 잡일하기, 봉사하기 그런 걸 했습니다. 뭐 모임에 가거나 했을 때 물론 회비 정도 내고 갔지만 뭔가 몸으로 그냥 때우는 거죠. 기분파로 이제 돈을 쓰는 사람은요, 침울할 때 돈을 펑펑 쓴다고 해요. 그 기분을 달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사는 그 순간에만 기분이 좋고 다시 침울해집니다. 돈이 정말 많이 나가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침울할 때 돈을 펑펑 쓰는 거 말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줄 다른 일은 없을까? 저는요, 너무 우울했기 때문에요, 저의 기분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돈을 써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어마어마한 돈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게 되었죠. 도서관에 책을 보고요, 음악을 들으면서 저의 마음을 달랬습니다. 돈이 들지 않는 방법으로 저를 기분 좋게 만드는 법을 알게 되었죠. 어떤 사람은요, 애정을 얻기 위해서 돈을 씁니다. 그 사람마다 돈을 쓰는 이유가 다 있어요. 뭐 잘못됐고 이런 게 아니라 다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게 돈을 쓰는데요. 그 아이 역시 부모에게 돈을 받는 걸 애정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사랑하면 돈을 주는 거죠. 말 잘 들으면 돈 주고. 자, 이 사람은요, 언제나 돈을 펑펑 쓴대요. 타인의 사랑을 살 돈이 부족하면 빌려서라도 쓴다. 술 먹으면 자꾸 내가 술값 낼게 이런 사람 있잖아요. 부자도 아닌데. 그죠? 내가 돈을 쓰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은지는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가 돈을 쓰지 않으면 나랑 놀아주지 않을까? 겁내지는 않은지, 외롭지는 않은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돈을 쓰지 않아도 괜찮다. 더치페이를 해도 당신은 충분히 만나서 즐겁게 이야기 나눌 가치가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돈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돈에 대해서 분노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은 물가가 너무 비싸. 내 배우자는 너무 낭비를 해. 우리 가족 중에 누가 투자, 사업을 잘못해서 지금 손해를 보고 있어. 실패했어. 내가 이것만 아니었다면. 우리 부모님이 내가 아니라 다른 형제만 금전적으로 도와주셔. 화가 나는 거죠. 나는 예산을 세우고 돈을 아끼려 노력했지만 잘 안 됐어. 너무 화가 나. 경제 관련 서적들을 다 읽어봤지만 잘 되지 않았어. 자, 이런 우리 마음 안에 여러 가지 막 비난, 핑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게 있을 때 좋은 해결책은요, 누구든 다른 사람에게 자기 감정을 털어놓는 것이래요. 예를 들면 노력했지만 잘 안 됐어요도 괜찮아요. 배우자 때문에 힘들어요도 괜찮아요. 끓어오르는 분노를 남에게 털어놓는 과정에서 그런 감정이 가라앉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감정 표출은 하지만 배우자에게 직접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반드시 재정 상담가나 가정 문제 상담가 등 제3자가 있는 곳에서 해야지, 막 가족이 있는데 그 사람 비난하고 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라고 하면은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균형을 맞추는 방법은 사실 간단합니다. 대부분 가족들을 보면 배우자 중 한 명이 다른 한 사람보다 돈 관리에 뛰어납니다. 둘 중에 분명히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이 청구서를 지불하고 가계 예산을 집행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한 사람도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감시를 하고 감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 집의 돈 관리는 내가 맡고 있지만 예산은 둘이 함께 세운다. 자, 이 여자분이 돈 관리를 하지만 예산은 남편과 함께 세운다는 거예요. 공동 책임을 진다라고 합니다. 너무 멋지죠? 자, 우리가 가정 경제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뭐 얼마를 모으겠다, 언제까지 뭐를 사겠다라는 식으로. 두 번째는 지난 3개월간의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서 현재의 지출을 파악합니다. 이런 거 정말 기본이죠. 가계부를 쓰는 이유는요, 나의 지출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재정관리 핵심은 고정 지출 항목을 먼저 줄이는 것이라고 해요. 주거비, 공과금, 세금, 보험금, 차량 관련 비용, 통신비, 교육비 이런 것들. 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통신비도 더 싸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고, 보험금 같은 것도 보험 다이어트를 통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보장받도록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술술 새는 돈을 막아야겠죠. 그리고 단기 저축이라는 걸 꼭 하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저축은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자, 단기 저축이 뭘까요? 저는 저만의 용어로 연간 예비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연간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지출이 있습니다. 휴가, 집수리, 자동차 수리, 주택 계약금, 새 가전제품 구입, 갑자기 세탁기가 고장나거나 TV가 고장이 납니다. 컴퓨터를 살 수도 있겠죠.
명절 선물, 그리고 뭐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세 이런 것들, 재산세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계획을 해서 따로 저축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고정 지출을 위한 통장에 넣어도 좋다고 얘기합니다. 고정 지출 통장에 내가 돈을 이렇게 보내잖아요. 넉넉하게 보내는 거죠. 이런 돈까지 다 계산을 해서. 저축을 우선시하는 것이 불안한 앞날을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강조합니다. 마지막 단계, 이 책에서 발견한 굉장히 특이한 것입니다. 오락비를 책정을 했더라고요. 예산의 10%를 넘지만 않는다면 원하는 곳 아무 데나 써도 된다라고 얘기해요. 아,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행복한 곳에 10%는 써도 돼 라고 얘기해요. 100만 원이 생활비면 10만 원, 200만 원 생활비면 20만 원 정도는 오락한 데 써라. 아무 데나 쓰래요. 굉장히 그 아무 데나 써도 된다는 말에 큰 자유를 느낍니다. 돈을요, 이제 가계부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요, 실제 살을 빼는 다이어트 하는 것과 원리가 같다고 합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엄청나 보이면 시작하기도 전에 그만두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살을 20kg를 빼고 싶다면 처음부터 20kg 전체를 생각하지 말고 처음 2kg를 빼는데 집중하라. 한 달에 내가 뭐 저축을 200만 원 해야겠어. 이게 아니라 20만 원만 더 해도 너무너무 잘하는 거라는 거죠. 조금씩 하면 됩니다. 부부가 큰 빚을 졌다면 그것은 어느 한쪽만의 책임은 아니다. 부부 중 한쪽이 대부분의 돈을 썼다 해도 어떤 면에서는 다른 한쪽이 그런 파멸적 습관을 참아줬기 때문에 일이 그 지경에 이른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 싸우고 함께 이렇게 좀 이겨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좀 이런 말 들으면 억울할 수 있어요. 난 안 썼다고. 내가 그렇게 주식 투자한 거 아니야. 내가 말아먹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텐데 여기서는 이제 그만 싸우고 이렇게 둘이 으쌰으쌰 잘해봐라 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목표를 세울 때 3가지 방법이 들어가야 한다고 해요. 첫 번째는 버는 것보다 많이 쓰는 습관을 고칠 방법을 부부가 의논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쌓여있는 빚에 대해서 이자를 갚을 방법. 세 번째는 빚을 갚아나갈 새로운 아이디어를 해야 됩니다. 추가로 부업을 한다거나 혹은 이직을 한다거나 혹은 일을 안 하던 사람이 일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을 빚으로 구해줄 기묘한 수단은 아주 많지만 하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조언은 재정 상태를 개선하고 싶으면 갖고 있는 신용카드들을 모두 꺼내 가위로 잘라버리라는 것이다. 가위로 신용카드를 잘라버려라. 너무나도 좋은 방법입니다. 빚을 갚을 때는 2가지 방법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자율이 가장 높은 빚을 정리합니다. 두 번째는 지불 기일이 가장 빠른 순서대로 목록을 정리합니다. 카드 빚 이런 게 가장 빠르겠죠. 두 번째는 마이너스 대출, 마지막이 주택담보대출 같은 것일 겁니다. 아마 사채 같은 게 있다면 고리대금 굉장히 비싼 이자로 이렇게 대부업에서 빌린 게 있다면 이런 거 제일 빨리 갚아야죠. 충동 구매가 심한 사람은 이런 방법을 써보라고 합니다. 돈을 갖고 다니지 말자. 이거 제가 많이 썼던 방법입니다. 아이들과 장을 보러 갈 때요. 10,000원짜리 한 장만 들고요. 아파트 시장에 나가요. 그럼 10,000원으로 애들 오뎅도 사주고 나물도 사고 지금 같은 철에는 미역도 나오죠. 그리고 과일은 5,000원치밖에 못 사. 토마토 5,000원, 사과 5,000원 이렇게 10,000원만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온 아이들과 제가요. 정말 필요한 것만 사게 됩니다. 떼를 쓸 수가 없어요. 10,000원밖에 엄마가 안 들고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교통카드를 있어야 되니까 체크카드는 있었는데요. 체크카드 안에도 많은 돈을 넣지 않고 일주일마다 적당한 돈을 넣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긁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나의 환경을 통제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지갑을 안 들고 가는 습관은 매우 좋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돈을 아끼기 위해서 돈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스크루지처럼 살 필요가 없다라고 해요. 그저 빚을 갚고 자기 분수에 맞는 생활하면 된다. 불편 없이 지내면서 가끔은 즐기기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은 좀 이렇게 기쁘게 축하하는
우리가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잘 지낸 거에 대해서 축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절약하는 이유를요, 종이에 적어서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놓으면 좋다고 합니다. 더 좋은 방법은 자신의 목표를 떠올리고 경제적으로 애쓰는 현재의 모습에 만족스러워하게 해줄 그런 물건을 갖고 다닌다고 해요. 저는 뭐 예쁜 다이어리 같은 거에다가 목표를 적어가지고 자주 봤습니다. 고급품이 즐비한 백화점에 갔을 때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의 신호가 울린다면 그런 장소는 가급적 피한다. 가지를 말아라 라고 합니다. 나는 왜 저 명품을 못 살까? 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열심히 절약하는 여러분을 바보 취급하면서 새로 산 옷이나 반지를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최근에 주문한 개조형 레저 차량에 대해 신나게 떠들어대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는 멀리하고 대신 알뜰한 친구로 사귀자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친구가 중요합니다. 돈 자랑하는 친구 만나지 마세요. 저는 돈 아낄 때 아예 사람 안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면 돈 자랑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는 뭘 가르치고 이번 휴가 때는 어디를 가고 남편이 뭐를 사줬고 뭐를 뭐 맛집에 어디 갔는데 맛있었고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아무 말도 못하는 내가 너무 바보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자존감이 낮아져서 안 만났습니다. 자, 인터넷에 들어가서도요. 돈을 아끼는 관련 주제를 검색을 해서 절약을 하는 생활에 관한 인터넷 사이트나 게시판을 찾아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계부 다이어트라는 용어를 검색을 한다면 정말 하루에 10,000원 살기, 뭐 6,000원 살기, 막 돈을 엄청나게 많이 모으는 분들의 후기를 어마어마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들과 이웃을 맺고 그들을 팔로우하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세요. 자, 오늘을 즐겨라.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만 신경 쓴다면 세상은 온통 불만투성일 겁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소중한 것에 대해 생각해보면 아주 작은 일에도 기쁨을 찾을 수 있다고 해요. 감사일기를 쓰래요. 제가 감사일기를 정말 많이 썼거든요. 제 삶이 너무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건강한 것들, 문화적인 환경, 사는 지역의 멋진 기후나 아름다운 주변 환경 같은 거를 적어보래요. 우리 가족에 대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적을 수 있습니다. 나는 매일 우리 아이들을 보며 큰 기쁨을 느껴 라고 하면 정말 행복하겠죠. 돈과 바꿀 수 없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소리내서 말하면 좋대요. 나는 빚에서 해방될 거야. 나는 매일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큰 기쁨을 느껴. 저는 제가 직업이 없어서 돈을 못 벌었지만 돈도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직장 생활 안 해서 너무 좋아 라고 했어요. 어디 가서 일 안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돈은 많이 못 썼지만 일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쵸? 이 책에 있는 대로 따라하면 적자 가정에서 흑자 가정이 되고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부자 엄마 경제학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